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호 변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올려가지고 조금 오늘부터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호하고 뭐 BPS 같은 신호의 그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신호 변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그 다음에 신호, 즉 그 회선이죠. 회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데이터는 아날로그인데 회선은 디지털이다 그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 줘야겠죠. 또는 데이터는 디지털인데 회선은 아날로그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신호를 또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야겠죠.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을 신호 변환. 또 같은 아날로그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그러니까 진폭이나 뭐 주파수나 위상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진폭에 맞게끔, 주파수에 맞게끔, 위상에 맞게끔 변환을 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신호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 변환은 신호 변환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좀 설명하면 여기도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 통신 이론이나 이런 시간 아니고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아보면 되고, 데이터하고 이제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하고 신호가 있는데, 데이터하고 신호가 있는데, 데이터를 신호로 변환하는 거죠. 이 데이터하고 신호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신호가 중요해요. 신호가. 왜냐하면 통신의 수단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데이터가 뭐가 됐든, 내가 버스를 타고 갈 건지, 택시를 타고 갈 건지, 전철을 타고 갈 건지, 뭐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그 수단, 통신 수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뭘 실느냐 보다는 그 수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중요하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크게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아날로그인데 신호도 아날로그인 경우, 데이터는 아날로그인데 신호는 디지털인 경우, 데이터는 디지털인데 신호는 아날로그인 경우, 데이터도 디지털이고 신호도 디지털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종류, 이것을 다 뭐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외우기 힘들면은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신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그 아날로그 했을 때 아날로그를 구성하는, 아날로그를 구분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중요하다고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죠? 네, 진폭, 주파수, 위상. 진폭, 주파수, 위상이 있었죠.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AFP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하면 항상 AFP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호가 아날로그인 것을 이렇게 찾습니다.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변환을 할 때 하나는 뒤에 모듈레이션이라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은 변조라는 뜻입니다. 변조라는 단어가 붙고, 하나는 쉬프트 키에서 쉬프트 키잉, 이렇게 해서 편의 변조 또는 전위 변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이 M을 붙이고, 또 하나는 SK를 붙입니다. 그것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아날로그일 때. 그럼 어떨 때 M을 붙이고 어떨 때 SK를 붙이냐, 요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아날로그가 이 데이터도 아날로그이고 신호도 아날로그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라디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오는 음성을 아날로그 회선으로 전송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라디오. 근데 라디오는 뭐가 있죠?
네, 주파수에 따라서 AM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FM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라디오는 아날로그이고 아날로그 라디오에는 AM, FM이 있으니까 아날로그에서는 M을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는 PM은 없는데 여기 자동으로 P까지 해서 M을 붙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AM, FM, PM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디지털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당연히 AFP 이렇게 먼저 써놓고 Shift 킹 해서 SK가 붙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특이하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감쇄 현상이 일어나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폭만은 사용하지 않고 또 꼭 감쇄 현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위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APSK 진폭하고 위상을 같이 쓰는 APSK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SK는 또 다른 말로 직교 진폭 변조라고 해서 QA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은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PCM하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특히 PCM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델타 모듈레이션, 그래서 DM이 있어요. 이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고, 다른 것들 잘 보시면은 이 두 개의 합성어예요. 다 여기 보면 다 PC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 DM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거기에서 변형되어 있는 형태라고, PCM과 DM에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PCM, DM이 중요하다. 특히 PCM이 중요하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인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여기 나왔듯이 NRZ, RZ, 맨체스터, 또 맨체스터도 이제 차등 맨체스터 또는 차분 맨체스터라고 하고, 이 RZ, NRZ 등도 뭐 폴라가 있고 이제 유니폴라, 바이폴라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극성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극성이 없는 게 있고, 이제 플러스 쪽으로만 그 펄스가 튀는 게 있고 마이너스로도 가는 게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RZ, NRZ, 맨체스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신호를 먼저 찾은 다음에 아날로그에 AFP를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M을 붙이냐, 어떤 거에 SK를 붙이냐, 여기에 이것을 라디오로 구분해서, 라디오는 AM, FM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인 경우가 AM, FM, PM이 있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SK가 붙고, SK가 붙는 쪽에서는 진폭하고 위상을 같이 이제 편의변조하는 APSK라는 게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QAM, 직교 진폭 변조라고 한다. 이 정도로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PCM, DM은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고, 디지털일 때는 RZ, NRZ, 맨체스터 등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간단히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이 통신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기에 관해서 이제 수식이나 뭐 공식 이런 것들,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 않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는 당연히 디지털 전송이고 여기보다 이제 그 상위단의 전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통신 이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표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PC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PCM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좀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PCM을 한번 보겠습니다. PCM. AM, FM, PM은 아날로그로 변조하는 건데, 그냥 이제 진폭을 통해서 다른 진폭으로 변환하는 것을 AM이라고 하고, 주파수를 변환하는 것을 FM이라고 하고, 위상을 변환하는 것을 이제 PM이라고 하니까, 뭐 이것은 그냥 의미적으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날로그 디지털 중에서 PCM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그 실생활에서도 지금도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데 요새 자동차들은 다 안에 그 뭐 ECU니 TCU니 뭐 해서 컴퓨터 이제 칩셋들이 컴퓨터와 비슷한 그런 전자칩이 다 들어있는데, 컴퓨터에 있는 그러니까 전자칩들은 당연히 디지털로 작동이 될 텐데, 밖에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오는 그 시그널들, 뭐 RPM이라든지 밖에 있는 신호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자동차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센서에서 얻을 수 있는 신호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겠죠.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PCM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금 이것의 델타 변조도 이제 PCM에서 변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PCM이 기본이 되는 거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본 기술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PCM 하나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또는 다른 네트워크 관리사 말고도 통신과 관련된 시험이나 아니면은 그 정보 처리나 뭐 등등 다른 시험에서도 IT 관련 시험이나 통신 관련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PCM의 과정의 순서예요. 순서. 그 아날로그를 어떤 순서로 해서 디지털로 변환하느냐. 여기에 이제 순서가 표보나 압축, 그 다음에 양자와 부호와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압축은 지금 색상을 제가 비워놨는데, 이 비워놓은 이유는 압축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압축이 안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극히 일부 시험에서는 압축도 나오는데, 혹시라도 압축이 나오면 표본화와 양자와 사이에 들어있다는 것,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반드시 이 순서는 외워두셔야 돼요.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이것을 이제 표본화라는 말 대신 영어로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샘플링. 이 샘플링이 나와도 이 표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표본화. 그 다음에 이제 양자화가 있고 부호화. 이걸 외울 때는 저 이제 항상 예전에는 표인봉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다른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인봉 하면은, 근데 요새 이제 학생들은 표인봉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잘 안 쓰게 되는데, 아무튼 아시는 분들은 표인봉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표본화, 양자와 부호합니다. 앞자를 따서. 아니면은 뭐 자기만의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서 포에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앞자를 따서 외워두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이제 문제니까 반드시 이 순서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말 그대로 표본화는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표본을 추출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그 아날로그 신호에서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 아날로그 신호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점으로 된 이런 신호가 나오겠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빼곡히 점이 찍히진 않아요. 이렇게 주파수당 실제로는 뭐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 이렇게 하나씩만 찍히고 뭐
등등 해서 거의 좀 많이 안 찍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찍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요렇게 이제 끊긴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표본화예요. 표본화. 요게 이제 표본화 과정이죠. 표본을 추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는 이 지금 처음에는 연속된 신호죠. 항상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된 신호인데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변환하려면 이것을 끊어줘야겠죠. 연속된 신호를.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와 마주치는 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끊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샘플링이죠. 샘플링. 이 샘플링된 데이터는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일까요? 이거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이제 이 샘플링된 이 점, 이것은 분명히 끊긴 신호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많이 좀 끊긴 신호니까 디지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디지털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왜냐하면 끊겨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이 값이 여기 있는 값이 5.39247 뭐 이렇게 해서 계속 77777을 가는 있죠. 계속 무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확히 안 끊기고 이게 무한대로 이제 가는 그런 숫자인 경우에는 디지털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표본화한 상태인 데이터는 아날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아날로그를 셀 수 있는 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값으로 변환하는 게 양자화예요. 양자화는 그러니까 비로소 이때 이제 비로소 디지털이 되는 거죠. 양자화를 해야지 우리가 셀 수 있는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 디지털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반올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반올림. 꼭 뭐 반올림이든 올림이든 내림이든 아무튼 셀 수 있게끔 근사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셀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여기 보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5.4로 만든다든지 요런 것들이 양자화 하는 거죠. 양자화. 그래서 이게 양자화고, 부호화는 말 그대로 부호화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이진수로 바꿔서 0하고 1로 만들어 주는 게 부호화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표인봉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외우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PCM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표본화와 양자화, 부호화 의미를 알면은 외우지 않더라도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최초로 당연히 표본을 추출해야 되니까 표본화, 그 다음에 그것을 셀 수 있는 값으로 변환해야 되니까 양자화, 이 셀 수 있는 값을 변환했다면 이것을 마지막 비트로 변환해야 되니까 0과 1로 바꿔줘야 되니까 부호화.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겠죠.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순서는 자동으로 외워지는 겁니다. 주의할 사항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사지선다로 나오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대부분 틀리지 않는데, 이제 뭐 일부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 표본화를 표준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틀립니다. 표준화 아니에요. 표본화입니다. 표본화. 이거 주의하시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그 표본화를 할 때, 표본화를 그러면은 우리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과연 몇 번 찍을 것인가? 점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여기에 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 있는 아날로그 신호는 무한대인데 그 원래 있는 아날로그 신호와 가깝게 되겠죠. 이게 점이 많아지면 아날로그 신호를 다 복원할 수 있겠죠.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점을 빼곡히 찍으면은. 그런데 점이 이게 적어지면, 점이 드문드문 찍어진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점이, 여기 점을 적게 찍는다,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많이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적게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신호로 복구할 때 요렇게 요런 신호인지, 아니면 이 점이 있는 것을 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이걸 점을 뭐 여기다 하나 찍고 여기다 하나 찍고 뭐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신호인지 아니면은 요렇게 갔다가 뭐 내려와서 이렇게 요런 신호인지, 그러니까 신호를 정확히 이렇게 그리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신호를 원 신호를 정확히 점이 적어지면은 원 신호로 복원하기가 쉽지 않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표본화를 적당히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은 뭐가 문제, 원신호로 복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많이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용량이 많아지죠. 용량이 많아지면 우리 네트워크나 통신의 적은 용량이에요. 트래픽이에요, 트래픽. 도로, 여러분들 밖에 가면 도로의 적은 뭐예요? 자동차가 이제 그 막히는 거죠. 차가 많아가지고 교통량이죠. 교통량이 적어야지 원활하게 통신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적어야지 원활하게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들이 많아지면 트래픽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표본화를 해야 되는 대신 근데 너무 적게 되면 원신호로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신호로 복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변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점을 몇 개 찍을 것인가, 표본 추출을 몇 번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많은 변환 작업을 해봤는데 가장 적합한 표본화 추출 숫자는 여기 이게 이제 최소수인데 최대 주파수 대역의 2배 이상을 샘플링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최대 주파수 대역의 2배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를 예를 들면 뭐 주파수가 4kHz다. 주파수가 4kHz다. 표본 추출을 몇 번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표본 추출을 몇 번. 그러면 이게 2배니까 8번인가요? 이러면 이제 틀리겠죠. 8번이 아니라 4kHz니까 4000이죠. 4000Hz. 4000Hz니까 2배 하면 8000번. 이게 8000번 이상은 해야지 원신호로 복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좀 어려운 시험에는 이 대역이 여기다 이제 제가 대역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요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소 주파수가 2kHz고 최대 주파수가 8kHz일 때 샘플링은 몇 번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가 2kH고 최대가 8kH니까 최소하고 최대 사이의 범위가 이제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8에서 2를 빼면은 여기가 이제 6kHz가 되겠죠. 그래서 6000 곱하기 2에서 12000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PCM을 꼭 이렇게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 순서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외워지실 겁니다. 특별히 뭐 암기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 디지털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사나 이제 이쪽 시험들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말 나온 김에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되니까 0, 1을 어떻게 해서 신호 1은 파형으로 변환하냐, 이 문제겠죠.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진폭 편의 변조 ASK AFP죠. 진폭 편의 변조. 진폭 편의 변조는 이렇게 뭐냐, 이제 예를 들면 디지털 데이터가 0이다 그러면 진폭이 없고, 디지털이 1이다 그러면 진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없고 있고 이렇게 변환하는 거네요. 1은 진폭이 있고 0은 진폭이 없고,
이제 실제로는 0은 진폭이 굉장히 작고 1은 진폭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파수를 가지고 0과 1로 구분하는 거죠. 여기 보면 주파수가 서로 다른 주파수. 실제로는 그러니까 0은 주파수가 1이네요. 한 개 주파수는 뭐라 그랬죠? 단위 시간당 반복되는 주기의 횟수라 그랬죠. 그래서 단위 시간 보통 1초라 그랬어요. 1초에 한 번 반복됐으니까 1Hz죠. 여기는 0은 1Hz고 1은 두 번 반복됐네요. 이렇게 두 번 반복됐으니까 2Hz죠. 그래서 주파수를 서로 달리하면 이제 0과 1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비트만 구분하면 되니까 0, 1 두 가지로만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폭이 크냐 작냐, 주파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0, 1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주파수가 적으면 0, 주파수가 많으면 1. 이제 문제는 위상이에요. 위상이 조금 복잡합니다. 위상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 위상은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호 설명할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고 예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위상은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알아두라 그랬어요. 시작 시점의 각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렇게 알아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은 위상을 보면은 0도에서 시작을 했죠. 지난 시간에 보호할 때는 제가 원으로 그렸는데, 원으로 그릴 때 이제 여기 0도에서, 그러니까 원을 그릴 때 0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는 원, 똑같은 원을 그리더라도, 그 다음에 180도에서 시작하는 이렇게 그리는 원, 요거 두 가지 원의 형태가 있다 그랬죠. 이게 0, 이게 1,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0도에서 시작을 한 이제 똑같은 사인 곡선인데 0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0, 그 다음에 여기 180도에서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가 먼저 마저 설명을 하고 또 할게요. 1, 또 0도에서 시작하면 0, 1, 180도에서 시작하면 1, 요렇게 되는데, 이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두 개만 구분하면 되니까 진폭이 크다 작다, 주파수가 크다 작다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위상은 이렇게 이제 각도라는 게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굉장히 잘게 이렇게 잘라져서 더 많은 위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SK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을 지금 두 개로만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PSK, 이진 PSK라고 합니다. 또는 2-5 PSK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진 PSK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이너리 PSK.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PSK라고 부르면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진 PSK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제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서, 예를 들면은 신호가 이렇게 사인 곡선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주기가, 여기가 이제 뭐 시간 더 이제 계속 가겠죠.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하고 뭐 1초, 2초, 3초 이렇게 가겠죠. 근데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시점의 각도니까, 그러니까 원을 한 바퀴 그리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0도고 뭐 2분의 파이 180도 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270도 2분의 3파이, 이거 2파이 이렇게 되겠죠. 180도 수학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그리고 원으로 표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바퀴가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근데 이것을 두 개로 표현을 하면, 이것을 두 개로 나눈다는 소리는 정확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0도에서부터 출발해서 2파이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두 개로 표현하면은 또 하나는 180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180도,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이것을 위치를 이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려졌는데 위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간다고 치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가 0도라고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그러면 한 바퀴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렇게. 여기가 1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은 금방 아까 말했듯이 요게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2진 PSK가 아니라 4진 PSK다. 4진 PSK로 그리려면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것을 4개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시점이 여기서 0도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 2분의 파이에서 90도에서 시작하는 거 하나, 180도에서 하나 시작하는 거 하나, 270도에서 시작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360도에서 아니 360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180도 시작하는 거 아까와 똑같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90도에서 시작하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서 요렇게 끝나겠죠. 여기에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270도에서 시작하면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가겠네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4개니까 0, 1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0, 1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겹치니까 당연히 신호는 4개인데 당연히 이것을 신호가 4개이면은 이게 비트가 하나씩 더 들어와야겠죠.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0 00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0 뭐 2 0 2는 없죠. 이진수니까 11 그 다음에 0001 1빵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는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이제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사인 곡선을 보면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 원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원으로 이렇게 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0도에서 시작하는 원 이게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0도에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90도에서 시작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180도에서 시작하는 원 하나 그 다음에 270도에서 시작하는 원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럼 이것을 지금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고 끝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화살표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제 통신에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은 원을 0도에서 시작하는 원, 90도에서 시작하는 원, 180도에서 시작하는 원, 270도에서 시작하는 원 이렇게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4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2고 그 다음에 이게 3이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4진 PSK죠. 그럼 비트로 따지면은 몇 비트예요? 지금 비트가 2개 있죠. 2자리니까 2비트인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제 8진 PSK 볼게요. 8PSK 요거 그림으로 따지면 또 이것을 8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복잡하니까 원으로 그냥 그릴게요. 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게 8등분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4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렇게 더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총 8개가 되겠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45도가 되겠죠. 90도가 되겠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럼 8개가 되면은 이게 몇 자리 숫자가 돼야 돼요? 몇 비트가 돼야 돼요? 예. 8개가 되니까 3자리 숫자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00, 00, 10, 01, 11 이 비트로는 이 8개를 다 표시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8개를 다 표시하려면 3자리 비트가 3자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000이고 그 다음에 001이고 010이고 011이고 그 다음에 1빵빵 그 다음에 1빵1 그 다음에 여기는 11빵 여기는 마지막 111 여기 이제 십진수로 보면 7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이제 PSK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럼 이런 그림들이 많이 봐서 여기에서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데 무슨 그림인지 몰라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운 그림이에요. 사실 그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제가 요 그림은 아닌데 원을 어떻게 해서 이제 파장을 그리는지 한번 여기 영상을 좀 봤는데 잘된 영상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파장이 이렇게 가죠. 이게 사인 곡선이고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 왔다 갔다 그려지는데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순서대로 원이 이렇게 쭉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 순서대로 파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추가 왔다 갔다 그리는데 이것은 이제 왔다 갔다 그리니까 진동이 오는 거죠. 이 진동을 우리가 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형은 주파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펄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각도가 안 보이는데 각도가 보이는 좀 이제 좀 복잡한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여기 보면 이제 각도가 보여지죠. 이렇게 여기 이제 원에 그려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파형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PS-K는 뭐냐? APS-K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8진 PSK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8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8위상 PS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4진은 4위상 PSK, 그 다음에 2진은 그냥 PSK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PSK는 이제 16 이상이 되겠죠. 이게 16 이상이 되려면 여기서 또 한 번씩 이렇게 갈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위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6 이상 되고 그 다음에 32 이상 된다거나 더 위상을 계속 쪼갤 수가 있는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신호의 개수가 늘어나고 비트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파형이 쭉 가다가 시작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폭은 가다가 감소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감쇄 현상이 일어나서 진폭은 정확도가 멀리 갈 때는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PSK도 마찬가지.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너무 쪼개면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것을 다 구분해서 이제 하려면은 기계 장비들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이 파형이 계속 구분해서 이런 파형이 이제 잘게 쪼개버리면 원이 언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잘게 쪼개버리면은 이게 또 멀리 가면 갈수록 이 파형이 밀리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잘못된 값이 들어가거나 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진폭하고 위상을 같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요 신호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큰 이제 위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큰 신호가 있고 이것도 큰 신호가 있고 위상이 다르죠. 0도에서 시작하는 거, 180도에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데 위상은 같은데 작은, 진폭이 작은 신호, 요런 신호. 그러니까 원으로 따지면은 자, 8진 PSK를 만들 때 이제 8위상 변조를 만들 때 8위상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오늘로 이렇게 따지면은 8위상을 원래는 요거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이렇게 8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만들고 4개만 만들겠습니다. 요거 둘, 셋. 이게 이제 4진으로 만든 다음에 진폭을 달리해서 작은 원을 하나 그리는 거. 이렇게 작은 원을 그려서 요 원, 요거 이렇게. 그러면은 위상이 4개, 그러니까 4위상만 사용하고도 이 8비트를 표현할 수가 있죠. 8비트가 아니라 이제 지금 8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3비트죠. 4 이상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APS-K를 쓰면
APSQL 쓰면 위상이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나 단점을 극복해서 작은 원이나 더 큰 원을 그려서 위상을 달리해서 조금 더 복잡도를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조그만 위상에 보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APSK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APSK.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 보는데도 상관없고, 나중에 별 컴퓨터 네트워크에도 이제 별 도움도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공부를 또 극구 열심히 해보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전기학과나 무슨 통신이론을 배운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자세히 깊이 수식까지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제 역량은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뭐 통신 전문가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 공부할 때는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전혀 뭐 그걸 몰라도 컴퓨터 네트워크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정도만 알아도 훌륭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RZ, NRZ 맨체스터인데 이것은 제가 이게 지금 제 책을 쓸 때 여기 부분은 그 아예 그림을 안 그렸는데 책을 다 그림을 제가 직접 그린 거라서 그래서 간단히 뭐가 있는지만 인터넷에서 그냥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렇게 복잡해요. RZ, NRZ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면 NRZ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뭐 RZ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RZ, NRZ는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그 RZ는 리턴 제로라고 하는 거고 NRZ는 논 리턴 제로인데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로 이제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느냐 리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RZ, NRZ는 나눕니다. 여기 보면 여기 숫자가 비트가 있죠. 1100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세로축이 전압이에요. 전압이고 여기 기준선이 있으면 기준선이 0V입니다. 전압이 0V고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압이 NRZ라고 하는 것은 논 리턴이니까 0V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로 갔으면 1로 간 상태에서 유지하고 0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리고 또 1이면 위에서 이렇게 가고 0이면 0이고 1이면 1. 우리가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NRZ죠. 바로. 앞으로는 제가 NRZ를 가지고 쭉 이렇게 디지털을 설명을 할 건데 RZ는 뭐냐면 그러면 보시면은 RZ는 1일 때 전압이 이렇게 높았다 플러스 전압이 됐는데 다시 0으로 복귀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일 때는 전압이 플러스 전압 됐다가 0으로 떨어지는 거 플러스 됐다가 떨어지는 거 그럼 0일 때는 당연히 전압이 없는 거고 플러스 됐다가 떨어지면 1 여기도 1 0 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RZ죠. RZ 뭐 여기 보면 앞에 뭐 유니폴라 폴라 뭐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유니폴라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유니닉 한 개죠. 극성이 하나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영역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얘는. 그래서 보시면 0 있고 전압이 플러스인 경우밖에 없죠. 이 폴라는 마이너스 쪽도 있는데 떨어질 때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팍 떨어지죠.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전압차가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폴라의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 RZ인데 여기는 조금 뭐가 이제 어렵네요. 이렇게 얘는 이제 폴라인데 얘는 1일 때는 플러스인데 0으로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0일 때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복귀를 하네. 이렇게 이게 이제 0일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바이폴라는 양극성을 말해요.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는 것을 말하고 바이폴라 RZ는
여기 보면 1은 보니까 똑같은 1인데 다르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데 모양이 다르네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돼 있을 때는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돼 있을 때는 플러스로, 디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차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또는 차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1은 플러스로 갔다가 RZ니까 리턴 제로죠. 제로로 복귀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은 전에 있었던 게 플러스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반대쪽으로 갔다가 복귀를 하는 거고, 또 1은 반대쪽으로 갔다가 복귀하는 거. 0은 그대로 있고, 아까 플러스로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 1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복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바이폴라 RZ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는 1일 때는 올라가고 0일 때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 1이면 이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이제 떨어지니까 0이고, 떨어지니까 0이고, 떨어지니까 0이고, 올라가니까 1이고, 올라가니까 1이고, 떨어지면 0이고, 떨어지면 0이고, 올라가니까 1이고, 이거는 뭐 아예 잘못됐네요. 떨어지니까 0이고, 0이고, 뭐가, 이 맨체스터 그림 완전히 뭐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네요. 여기 맨체스터는 떨어질 때, 그러니까 0은 플러스, 이렇게 여기가 0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있다고 치면 0일 때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0. 그 다음에 1일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또 0이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맨체스터예요. 맨체스터.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그 아미처럼 반대로 전환되는 뭐 차등 맨체스터, 디퍼런셜 맨체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0일 때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1일 때는 반대로 역으로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는 올라가고 올라갔을 때는 떨어지는 그런 이제 디퍼런셜 맨체스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디지털 때는 조금 복잡하고 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디지털에서는 이것들의 연구를 계속 하다가 이제 그 기존의 특성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은 신호 변환에 대해서 배웠고, 신호 변환은 그 데이터를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배웠죠. 변환하는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환 기술, 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형태가 있고, 데이터는 아날로그인데 신호도 아날로그인 경우,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인 경우, 디지털 아날로그인 경우, 그 다음에 디지털인 경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이렇게 AFP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AFP 쓰고, AFP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디다 M을 붙이고 어디다가 SK를 붙인다 그랬죠. 라디오 생각하라 그랬죠. 라디오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라디오에는 AM이 있고 FM이 있고 자동으로 P도 M이 붙겠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SK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진폭하고 위상은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APSK, 이것을 단말로 직교 진폭 변조라 해서 QAM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디지털인 경우에는 RZ, NRZ, 맨체스터 등등을 쓰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은 아까 PCM 있었죠. PCM, 그 다음에 DM,
나머지는 이거에 다 합성을 하고 했습니다. 이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PCM을 배웠죠. PCM의 순서 기억나나요? 표본화, 압축, 양자와 부호화. 특히 압축은 생략이 가능하고 표본화, 표인봉에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표본화는 샘플링이라고 했고, 샘플링은 표본을 추출하는 거라고 그랬죠. 몇 번 한다 그랬어요? 최대 주파수 대역의 2배 한다 그랬습니다. 주파수 대역의 2배. 양자화는 아날로그 신호를, 여기 표본을 추출한 건 아직 아날로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 즉 반올림 해주는 것을 양자화. 셀 수 있는 값, 양자값, 뭐 이상값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부호화는 0, 1로 바꿔주는 거.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신호 변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면 어려워 보여도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면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